안녕하세요. 프로토 소설가입니다. 승무패 83회차 프리미어리그와 세리에 A 경기 분석을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어, 그 역시 피오렌티나는 답이 없는 팀이었어요. 네, 저는 그렇게 근데 경기력은 좀 좋아졌거든요. 경기력은 좀 좋아졌는데 그 정도로 안 됩니다. 진짜 피오렌티나는 제가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진짜 알 수 없는 팀이에요. 진짜 이따 그때 얘기하도록 하고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회원분들이 읽는 자료인데 회원에 가입하시면 제 이 원고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거 보는 거 좋은데 이거 막, 막, 막 배포하지는 말아주세요. 네. 팔려요. 자, 1부는 세리에 A입니다. 그냥 바로 잡설 없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리에 잠깐 이제 세리에 A가 갑자기 들어왔는데 저도 감을 못 잡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좀 그렇죠. 이변을 다 상정하고 해봤더니만 정배가 나와버려가지고 예, 좀 그렇습니다. 자, 세리에 A에 대한 리포트를 만들어봤습니다. 지금 혼돈이죠. 왜냐하면 지금 1등부터 4등까지 3점 차입니다. 나폴리, AC 밀란, 그리고 인테르, 그리고 로마. 그 밑에 유벤투스가 있고 볼로냐가 있는데 코모 1907이 있죠. 네, 코모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돌풍의 팀이고요. 최하위 피오렌티나는 진짜 와 승점 6점입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지금 아직까지는 아닌데 20 몇 경기더라? 23경기인가 22경기가 신기록입니다. 네. 과연 거기까지 갈지. 피오렌티나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와 어마어마해요. 진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벤치 혁명이라고 썼는데 감독을 바꿨습니다. 네. 스티브로 바뀌었고요. 알레그리로 바뀌었고요. 콘테로 바뀌었고요. 베로시에서 이제 가스페라니로 바뀌었고 이제 유벤투스는 이제 스팔레티가 왔죠. 네. 투도로 망하고 스팔레티가 왔습니다. 피오렌티나는 바뇨리가 왔는데 하여간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를 감독 변화가 막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대표적인 팀들이에요. 스쿠데토가 뭐냐면 스쿠데토가 우승팀을 얘기합니다. 네, 리그 우승팀을 얘기하고요. 최근에 스쿠데토를 다 가져봤던 팀이고 로마는 못 가져봤죠. 예, 이제 이 스쿠데토 레이스라고 한 거는 1등부터 4등까지가 승점 3점 차이라 가지고 지금 세리에 A도 프리미어 리그처럼 승점 경쟁이 치열합니다. 승점 경쟁이 치열하고요. 자, 선두 인터밀란은 피부가 플랜 A를 정말 잘 만들어 온다는 게 있는데 사실 인테르의 꾸준히 봐왔던 분들 있잖아요. 인테르 팬분들 깊은 팬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 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안하대요. 뭐 키부 감독이 하는 축구가 불안하대요. 이렇게 잘하는데도 불안하다고? 근데 그 전 감독이 워낙 이 대단한 감독이라 가지고 지금의 인테르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현재 시점에 인테르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엔 좀 엄살이 심한 거 아닌가. 피오렌티나 같은 팀도 있는데 그 리그 도움 1위의 디마르코가 진짜 와 원래도 잘하는 선수지만 지금 롤이 더 맞다는 이야기가 있죠. 팀의 주포가 된 이제 마르티네스 무승부가 없습니다. 뭐 극단적인 성향을 보여준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무승부보다는 승패로 갈리는 그런 경기 운영을 하는 게 키부의 특징인 것 같아요. 정 감독이랑 좀 다르죠. 그와 반대로 이제 알레그리는
자기 축구를 그대로 합니다. 자기 축구를 그대로 하고요. 그리고 알레그리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크리스티안 폴리식, 미국한테 좋은 경기죠. 왜 미국 대표팀이니까. 폴리식이 선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폴리식이 좋아졌다. 그 얘기를 해보고 싶고, 이제 나폴리는 확실하게 이제 홈에서 그립감이 큰 팀이죠. 예. 맥토미니가 진짜 좋고, 그리고 이 나폴리는 기본적으로 테크 선수들이 많아요. 주전 이제 한 4명, 5명 가까이 190 넘고 막 이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팀들이 보면 거대한 산입니다. 거대한 산이고요. 근데도 세트피스 수비는 그다지 좋지 않아요. 그 정도면 세트피스 수비가 엄청 좋아야 되는데 최고의 세트피스 수비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 대신 또 세트피스 공격도 뭐 그다지 높지는 않아요. 이 기록을 살펴보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면 나폴리가 4개밖에 안 되고 중위권이고요. 수비력을 보면요. 나폴리가 수비력은 좋구나. 네, 전체 수비력도 좋지만 세트피스 수비력도 좋습니다. 볼로니아까지 수비가 좋네요. 꼬모도 좋네. 꼬모가 진짜 눈에 띄네요. 꼬모가 눈에 띄네요. 예, 전체적인 수비력도 상당히 준수하고 좋습니다. 페널티킥을 많이 주는 팀이 있는데 이 팀이 우디네세죠. 그렇다 하는 거고, 로마는 이제 가스페라니가 와가지고 이제 그 아탈란타에서 하던 축구를 점점 로마에 이식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식하고 있다는 거 보일 수 있고요. 꼬모가 진짜 축구 지능이라는 게 따로 있나 봐요. 세스크 파브레가스라는 선수도 진짜 잘했는데 꼬모 진짜 대단합니다. 네. 꼬모 진짜 대단하고, 꼬모의 돌풍의 핵은 니코파즈를 꼽을 수 있습니다. 니코파즈는 04년생으로요, 아르헨티나 대표팀 선수입니다. 예. 뭐라 그러지? 선수 보는 눈. 예, 세스크 파브레가스가, 선수 보는 눈이 있다는 그 평가를 받게 해준 가장 큰, 발굴해낸 선수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보여주고, 이제, 유벤투스, 볼로냐. 예. 얘네들도 이제 무시 못하죠. 예. 여기, 케난 일디즈를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리카르도 오르솔리니를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네. 통체적 난국, 이제, 이따 또 한 번 더 얘기할 건데, 피오렌티나. 예. 피오렌티나가 있고요. 뭐 계속된 감독 선임 실패, 선수단 기간 붕괴, 핵심 선수 부진 이렇게. 근데 솔직히 대야는 수비진 잘못이지 대야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대야에 대한 나쁜 평가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리고 경기장 밖에 이제 번진 위기 해가지고 패배 선수단 살해 협박 받았다는 이야기 있고, 이제 비올라 파크에 이제 안전 보안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 의뢰했다는 이야기도 기사가 났고요. 네. 후반기 전망은 보시면 파전이 꾸준히 갈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코모가 이제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유럽 대항전에 진출할 것이냐, 진짜 경이적인 거죠. 네. 과거 피오렌티나가 2부에서 껄떡거리다가 올라와가지고 이제 코모처럼 했었거든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1부에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성공 가도를 달렸는데, 그 피오렌티나가 멸망하는 순간에 이제 코모가 나타나니까 참 재밌네요. 자, 그렇다는 얘기를, 피오렌티나에 대해서 또 이따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번 회차에는 이렇게 하나, 둘, 세 경기를 우선 사스올로, 라치오, 아탈란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세 팀의
사솔로, 라찌오, 그리고 아탈란타는 원래 뭐 명가니까 이 세 팀은 기본적으로 공격력이 되고요. 수비적으로 봐도 준수합니다. 아탈란타가 좀 수비가 제일 약하는데 공격적으로 보면 특히 세트피스에서 사솔로 세트피스도 좋아요. 사솔로가 성적에 비해서 상당히 현재 팀 스탯이 그러니까 균형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성적에 비해 가지고 팀 스탯이 균형 잡혀 있는 상태예요. 우디네스보다 득실차가 좋잖아요. 예. 같은 승점인데 더 올라가려 그러면 라치오, 유벤투스, 볼로냐, AS 로마, 나폴리, AC 밀란 이런 최근 몇 년 안에 챔피언스리그 맛을 본 팀들을 앞질러야 됩니다. 물론 뭐 코모 빼고 이런 팀들을 앞질 피오렌티나가 여 밑에 있어가지고 진짜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사솔로를 선택했고 제노아 제노아가 잘하고 있어가지고 살짝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아탈란타에게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팀의 상대 전적 등 비교해봤을 때 충분히 아탈란타가 잡을 수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리에 A는 되도록이면 정배를 기준으로 분석을 하는 선택을 하는 그런 리그 선택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가지고 세 경기를 우선 축으로 잡는 경기가 요즘에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축으로 잡는 걸 좀 하지 말아야 되나 지금 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축으로 잡고요. 첫 경기 이제 유벤투스 대 AS 로마 번호를 달아달라 그러셔가지고 번호를 꼭 달도록 하겠습니다. 6점짜리 운명 승부인 이유는요. AS 로마, 유벤투스는 4위, 5위 이렇게 해가지고 연달아 이 승점이 이어져 있고 거기에다가 하나 더 중요한 걸 얘기하면 유벤투스보다 AS 로마가 최근 몇 년간 승률이 높죠. 반대로 AS 로마보다 유벤투스가 최근 몇 년간 승률이 높죠. 4점 차이지만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스팔레티와 가스페라니의 만남입니다. 스팔레티와 가스페라니 만남은 스팔레티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처음이죠. 과거 AS 로마에서 제로톱의 혁명을 일으켰던 기략가가 바로 스팔레티입니다. 그리고 가스페라니는 아탈란타의 현재 아탈란타를 만든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두 감독 다 상당히 능력 있는 감독이고 이 두 감독이 팀을 바꿔서 다시 만납니다. 코파 진짜 유벤투스에게 숱한 코파 이탈리아컵 결승에서 패배를 옛날에 유벤투스 옛날에 형제의 아빠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했는데 요거는 제대로 만들어주지 못한 것 같은데 그냥 보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면서 알아봐 주시고요. 자, 스팔레티 유벤투스는 통제를 통한 진화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스팔레티는 생각보다 좀 더 선수들에게 딱딱한 전술을 강요하는 스타일입니다. 강요하는 스타일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선수 롤에 의해 가지고 뭐 움직임 등을 작업하죠. 뭐 빌드업 시키는 선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미드필드에서 특히 그러니까 볼을 미들질에서 최대한 홀딩하고 있는 거를 좋아하는 게 스팔레티의 축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상대가 이제 빈 공간을 내면 그 빈 공간을 파고 들어가지고 득점을 연결시키는. 근데 그 축구가 빛을 발하려면 적어도 유벤투스 애들 9번이 있어야 돼요. 9번. 근데 지금 현재 9번이 없죠. 그 제로톱을 써도 9번이 필요하거든요.
가스페라니의 로마는 이제 점점 아탈란타 축구가 이제 로마에 이식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100% 업로드 된 건 아니고요. 예. 저도 한 60% 정도는 업로드 된 것 같아요. 이제 로마 선수들이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적응을 하고 있고요. 두 팀의 이제 부상 상태를 보면, 도브비쿠와 첼리크가 빠지는, 예, 로마고요. 그리고 이제 두산 블라우비치와 호프메이너스가 빠지는 유벤투스입니다. 블라우비치 빠지는 게 좀 크죠. 블라우비치 잘하다가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내전근, 햄스트링 뭐 이런 쪽으로 계속 부상을 당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블라우비치가 빠져가지고 공백이 생겼어요. 네, 공백이 생겼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해법을 준비해서 나올 겁니다, 분명히. 도브비크가 빠지면 후비에 구멍이 생기죠. 특히 3백이기 때문에 도브비크 자리가 정말 크거든요. 또 핵심 수비수 첼리크의 징계로 인해 가지고 3백 구성이 불안정해진 게 큽니다. 네. 도브비크를 수비수라고 하지 않았죠, 제가? 수비수라고 했나요? 도브비크 공격수입니다. 타겟맨, 공격수입니다, 여러분. 방송을 하다 보면 참, 예, 녹화를 하다 보면 이상한 얘기를 제가 만들어 놓고도 제가 이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자, 승패를 가른 세 개의 핵심 전장을 보면, 여기 지금 빠질 수 있는, 선수가, 윌디즈는 못 나올 수 있습니다. 윌디즈는 못 나올 수 있고, 여기 캐프렌 티랑이라는 선수는, 다른 선수입니다. 이 티랑이라고 하면 몇몇이 검색돼가지고,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데, 얘는 다른 선수, 키도 엄청 크고, 진짜 괜찮은 피지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데이터적으로 보면 저득점 양상일 거고요. 홈 어드밴티지를 생각해야 되고요. 옐로우 카드를 보면 로마가 좀 많이 나오죠. 최종 예측 시나리오를 보면 세트피스 한 방으로 승부가 갈릴 수 있다. 아니면 뭐 유벤투스 홈이니까 예. 선제골을 먹혀도 결국에 동점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게 지배적이고요. 예. 아니면 뭐 무승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뭐 로마가 이제 원정 가가지고 별로 좋지 않았고요. 결장자가 좀 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전술적 상성이 좀 있다는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 최종 예측을 물어보신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무승부를 가고 싶고 두 팀의 감독 성향도 그렇고 전술적인 목표도 그렇고 물론 뭐 가스페라니가 가스페라니가 아닌가 물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물론 가스페라니 맞구나. 가스페라니가 한번 꼴 수 있는데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이 경기를 의외로 카드로 승부가 날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최종 스코어는 유벤투스 승인데 저는 일단 요 경기는 무승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분석적으로 보면 1대0 승인 맞지만 무승부까지 가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승 쪽으로 나오는 거를 무로 옮겼을 때 틀릴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충분히 무승부는
나쓰겠다 싶어서 무승부를 선택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칼리아리 대 피사입니다. 예, 피사가 최근에 지지 않는 경기를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 배터들을 상당히 괴롭히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피사가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죠? 의외로 지지 않는데 최근에 무너졌어요. 최근에 무너졌고요. 3연패 중이고, 자, 두 팀은 성적 차이가 좀 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겨우 4점 차이입니다. 겨우 4점 차이고요. 피사는 이번 경기 이기면 강등권 탈출을 할 수 있어요. 탈출 못한다. 이겨도. 10점이기 때문에. 이겨도 탈출을 못하고요. 그래도 강등권 최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겠네요. 문제 세 팀 중에 가운데 피사가 껴 있습니다. 피사도 15경기에서 1승밖에 못했어요. 네. 자, 칼리아리 홈팀 칼초는 경기력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홈에서만 막강한 화력 증명을 하고 있고요. 계속. 예. 원더티 피사는 단순한 부진이 아닌 위기 그 자체입니다. 강한 팀 앞에 무기력한 패배를 보여주고 있고요. 주포의 퇴장으로 경기력이 최악입니다. 결정적인 거와 뭐 전력 누수 영향을 이렇게 보시면 생각보다 피사의 주전이 많이 빠진 걸 알 수 있고요. 칼리아리도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은데 출전 불투명 요인 얘네들이 조금 걱정이죠. 피사는 탑4 모두 떼고 경기에 나서야 됩니다. 네. 여기 누구 빠지냐면요. 여기는 아직 안 나오는구나. 빠지는 애들이 다 안 나오네요, 아직. 짧게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전술적으로 보면 은졸라에 대한 의존이 좀 크죠. 예. 은졸라에 대한 의존이 큰데 지금 현재 대체 자원이 없습니다. 피사는. 승부처를 보면 뭐 방코드 게임이 죄송합니다. 승부처를 보면 방코트 게임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하프 스페이스 공략이 힘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공권이 문제인데 지금 현재 피사는 제공권에서도 문제를 보여줄 수 있어요. 두 팀의 제공권에 대한 생각을 보면 일단 공격력을 보면요. 피사는 세트피스 골이 없습니다. 아예 없고요. 거기에다 이제 수비적으로 보면 피사는 세트피스 수비도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가 이 정도인데 선수까지 빠진 상태라면 더 크겠죠. 그 원정팀이 진짜 안 좋아하는 경기장이 이제 칼리아리아의 이 경기장이고, 칼리아리는 세트피스 수비가 안 좋지만 공격은 합니다. 합니다. 공격은 하고요. 배당을 봐도 뭐 칼리아리 쪽이 높고, 최종적으로 뭐 보면 칼리아리가 상당히 좋은 경기 결과를 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사가 근데 거의 뭐 수비를 위주로 경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피사가 지지 않을 가능성도 큰데, 피사의 최근 그 수비가 무너진 거를 우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비가 무너졌다기보다 2점 이상 실점 안 하잖아요. 수비가 무너졌다기보다는 공격 자체가 안 되고 있죠. 지금 파솔로전 이후에 득점이 없는데 팀이 이래가지고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칼리아리의 승리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이제 문제의 경기, 마지막 경기, 문제의 경기 피오렌티나랑 우디네스의 경기입니다. 예. 이제 피오렌티나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시즌 개막 후 15라운드까지 단 1승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무너진 공수 밸런스. 경기당 실점이 1.71점으로 2024-2025에 비해서는 엄청 음란. 거의 뭐 평균이니까 거의 2배로 늘었다고,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보시면 돼요. 밀렌코비치 공백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공격력은 에이스가 지금 19골을 넣었던 모이스킨이 지금 2골에 그치고 있어요. 니코 곤잘레스 이적 이후에 고립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그냥 팀 자체가 그냥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예요. 결정적인 패배를 보면 쭉 보면 또 디나모 키이우는 또 잡았어요. 네, 잡았는데 헬라스 베로나 경기가 컸죠. 경기 끝나기 막판에 골을 넣어버렸는데 먹었는데 헬라스 베로나가 이길 것 같긴 했어요. 제가 몇 주간 계속 이 피오렌티나 경기를 보다 보니 얘네들은 팀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선수 따로따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이탈리아에선 더더욱 먹이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도 베로나전은 이 뭐라 그래 팀이 유기적으로 좀 어느 정도 움직이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사기가 너무 떨어져 있고 근데 헬라스 베로나는 또 팀이 좀 올라가는 상태라 가지고 컨디션이 올라가는 상태라 가지고 거기에 충격이 컸습니다. 네. 헬라스 베로나는 현재 그래 2연승을 해가지고 2연승일 겁니다. 아마 2연승을 해가지고 승점 12점으로 강대권 탈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최근 7점으로 상당히 준수한 경기 그걸 넣고 단번에 2승만 했는데 이만큼인데 피오렌티나가 2승하면 승점 12점이네요. 예. 과연 2승 할 수 있을까? 2연승 할 수 있을까? 근데 피오렌티나가 진짜 감독이 지금 피올리가 잘린 게 진짜 컸죠. 피올리가 보통 감독이 아니거든요. 근데 피올리가 펩가르디올라의 한 면만 뺏겨가지고 한 장만 뺏겨가지고 감독을 해가지고 우승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평가를 박하게 받을 정도로 피올리 이 정도 이 사람이 피올리가 스쿠데토를 따기도 했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돼버리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제일 문제는 팔라디노를 잘라야 합니다. 팔라디노로 계속 갔어야 됐어요. 팔라디노를 잡았어야 됐습니다. 젊은 팀이 되고 젊은 감독이 계속 갔어야 됐었는데 팔라디노를 자르고 피올리를 데리고 온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여기서 선수단과 이제 그 운영진 간에 문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 유탄을 반올리까지 막고 있는 한 겁니다. 두 번의 실패, 오버함과 무능이 부른 참사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 리그의 변화하는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고 후방수는 선수들이 이해가 부족한 3-5-2 전술을 들고 최대한 수비하면서 지지 않겠다는 경기를 보내주려고 그래야 돼. 비놀리가 원래 이제 3-5-2거든요. 실패했고요. 침묵하는 에이스, 모이스킨이 국대 가선 잘해요. 근데 이렇다는 거. 진짜 얘는 모르겠다. 얘는 진짜 문제가 심각한데. 부상병동이기도 합니다. 지금 선수들이 많이 빠졌고요. 재정도 악화되고 있어요. 왜냐면 팀이 이렇게 돼버리면 재정도 유니폼 파는 것도 이런 것도 있고 그 광고도 있고 등등등등이 있는데 경기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경기장도 현재 문제인데 경기장도 문제거든요. 경기장도 문제인데 손실이 계속 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더 큽니다. 아마 이 1월달 지나면 지금 이제 지난 시즌 그 재무제표가 나올 건데 그 재무제표 보면 엄청날 겁니다. 안 좋으면 큰일 나요.
지금 현재 비올라파크 훈련장의 격리대 외부와 접촉이 차단된 선수단. 지금 아까 얘기해드렸죠. 선수단 협박하는 것도 생겼다고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 지금 팬심이 장난 아니에요. 문제가 많아요. 근데 컨퍼런스에서는 또 잘하고 있어요. 컨퍼런스 리그에서 잘하고 있고요. 1월 이적 시장에서 돈을 풀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름 이적 시장에서 돈을 안 푼 게 아니거든요. 구두문소는 이제 보내고 이제 새로 이제 선수들을 영입을 해가지고 팀을 이제 만들 거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팀이 제대로 일단 이겨야 돼요. 이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이번 경기 이길 수 있을까? 저는 좀 의문인데 지금 이 팀의 역사가 이 팀의 승점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피오렌티나 우디네세전은 진짜 심각합니다. 이거는 답이 없어요. 우디네세 쪽으로 상당히 몰려 있습니다. 우디네세 쪽으로 상당히 몰려 있는데 기본적으로 조금만 보고 넘어갈 거는 우디네세의 원정 성적이 나쁘지는 않은데 좋은 것도 아니에요. 피오렌티나는 볼 필요가 없지. 피오렌티나는 최악인데. 우디네세가 스탯으로 보면요. 우디네세가 스탯으로 보면 공격력이 그렇게 뛰어난 팀이 아닙니다. 수비력이 그렇게 뛰어난 팀도 아니고요. 세트피스 수비는 안 되고 있어요. 피오렌티나가 셋이 다 안 좋지만 그나마 세트피스로 골을 넣고 있다는 게 그게 다행이죠. 예. 페널티를 얻고 있는 걸 그만큼 이제 안쪽에 들어가는 선수들이 급이 높아요. 급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골을 넣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 이 경기는 피오렌티나가 이길 수 있어요. 충분히. 전력상으로 보면. 근데 경기 한 꼬라지를 보면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우디네세는 나폴리도 잡았습니다. 홈에서. 우디네세는 경기를 하는 팀이에요. 아탈란타도 잡았어요. 홈에서. 근데 원정에서 못 잡고 있다. 원정에서 못 잡고 있다는 게 제일 큽니다. 여러분. 그리고 원정에서 이제 파르마를 잡긴 했는데 파르마가 잘하는 팀은 아니죠. 잘하는 팀은 아닌데 파르마가 잘 나가는 팀은 아니에요. 잘 나가는 팀은 아닌데 그래도 피오렌티나보다는 센 팀이다. 현재. 득점력이 높은 팀이 아니에요. 모든 결과 기준으로 보면 이게 정석입니다. 정석인데 이게 나와도 큰 문제가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냥 이름값만 보면 이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이 경기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 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는데 지금 3년이 아니라 지금 3개월을 못 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경기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저번 경기는 그나마 좀 경기답게 했거든요. 지금 선수들이 아무 데도 안 가고 컨퍼런스 리그 경기가 하나 있습니다. 컨퍼런스 리그 경기를 해야 되는데 컨퍼런스 데이라 그래가지고 컨퍼런스 6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하거든요. 컨퍼런스 6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하는데 이 경기를 로잔 원정을 갑니다. 스위스 로잔 원정을 갑니다. 로잔 원정을 가고요. 로잔이 여러분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로잔 원정을 가고요. 요 경기 결과에 따라 가지고 8강 안에 들 수도 있고 8강 안에 못 들 수도 있습니다. 못 들 수도 있는데 이 경기를 무조건 이겨야지 이제 8강 안에 드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3승 2패 8득 4실점으로 로잔보다 훨씬 좋거든요. 특히 원정에서 1승 1패 4득 2실이에요. 예.
홈에서 로잔이 잘하는 게 아니고 4득 1실이네. 그렇게 득점력이 높은 건 아니네요. 자, 이렇게 보면 이 경기는 어려워요. 어려운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경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팀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 라는 생각을 하면 이 승도 무시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마지막으로 올 시즌 피오렌티나 때문에 지금 한 경기 피오렌티나 틀려가지고 지금 버린 지금 마지막으로 한번 믿어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피오렌티나라는 팀은 루카 토니 시절부터 진짜 좋아했었어요. 이런 언더독 팀을 좋아했거든요. 그게 20년 가까이 됐으니까 그 좋아하던 게 20년까지는 안 돼도 거의 20년이 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데 저는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분석을 이렇게 마치고요. 너무 길어졌네. 죄송합니다.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한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어쩔 수 없죠. 네. 감사합니다.